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죠.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네이버 PC 화면의 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보수 언론의 뉴스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편중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충격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사 기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촉박한 방송 일정 때문에 첫 보도에서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만 반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최대 2달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PC만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네이버 측에서 요즘은 대부분 다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모바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먼저 네이버 모바일 앱의 뉴스 편집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편집자가 더 이상 기사를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는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 스트레이트는 이번에는 뉴스 소비가 PC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모바일을 분석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언론사를 구독하는 언론사 편집판은 제외하고 마이뉴스 영역처럼 네이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사를 선택해 보여주는 영역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 즉 인공지능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사를 보여주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8일에서 2월 7일까지 한 달간. 조사 방법은 5분에 한 번씩 네이버 모바일 앱에 접속해 기사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론사별 성향은 복수의 언론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류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영역 최상단에 위치한 마이뉴스. 7개 기사가 배치되는데 이용자가 가장 먼저 보게 돼 주목도가 높고 조회수가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이곳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어디였을까? 1위는 중앙일보였습니다. 점유율 15.6%. 2위 연합뉴스 13.8%. 3위 YTN, 4위 조선일보, 5위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들 5개 언론사가 마이뉴스 노출 기사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PC 화면의 뉴스홈 헤드라인을 분석했던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1위와 2위는 똑같고 상위 5위권에 세계일보 대신 YTN이 들어온 걸 제외하면 나머지 4개사가 그대로입니다. 5개사 중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보수, 연합뉴스와 YTN은 중도 성향입니다.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따로 조사했습니다. 뉴스 소비가 적은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 중에서도 모바일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 퇴근 시간대만 따로 추려내 다시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역시 중앙일보로 17.6%, 두 번째는 연합뉴스 17.2%, 세 번째는 한국경제신문 6.8%였습니다. 이렇게 3개 언론사의 점유율만 더해도 벌써 마이뉴스 전체 기사의 40%를 넘어섭니다. 4위는 서울신문, 5위는 세계일보였습니다. 모바일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뉴스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위 5개사 중 보수 언론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로 3곳, 중도 성향이 2곳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조사 기간 동안 마이뉴스로 채택됐던 기사 전체를
언론사별로 다시 묶어봤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 언론이 전체 48%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연합뉴스 등 통신 3사가 24.4%였습니다.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한국일보 등을 포함한 중도 성향 언론은 23.9%. 하지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로그인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마이뉴스에서 진보 성향 언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추천하는 뉴스들도 어느 특정 매체에 편중이 돼 있다. 거기다 약간 이념적으로도 편중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그 가중치라든가 실질적인 그 알고리즘 로직 자체에 분명히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는 지난 12월 스트레이트 방송 당시 뉴스홈의 보수 편중 현상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언론사마다 기사 생산량이 다르며 전체 기사량 대비 노출 기사의 기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기사량이 많은 언론사가 노출이 많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즉, 기사량이 많은 언론사가 노출 빈도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언론사별 기사량과 마이뉴스 노출 비중이 비례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총 21개 주요 언론사의 네이버 송고 기사량을 날짜 단위로 확인해봤습니다. 언론사별 기사 송고량은 네이버 뉴스홈의 언론사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언론사별로 인력 운용 정책이 달라 기사량 편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비교를 위해 주말은 제외했습니다. 평일 기사량을 기준으로 4주치를 평균 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마이뉴스 점유율 2위였던 연합뉴스는 뉴스 통신사 특성상 송고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이뉴스 점유율 1위였던 중앙일보의 기사 송고량은 21개 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뉴스 4위인 조선일보 역시 기사 송고량은 18위였고 마이뉴스 점유율 9위였던 동아일보 기사 송고량은 16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기사 송고량이 19위로 조선일보와 비슷했던 경향신문은 마이뉴스 노출 순위 19위로 4위였던 조선일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버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 기사가 꼭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 건수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은 사용자들이 클릭을 해서 추천했다든가 뭐 댓글이 많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총량 대비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 네이버는 마이뉴스는 인공지능이 임의로 기사를 추천하되 구독자 수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서 매체 성향은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PC에 이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네이버 뉴스도 이 보수 언론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보수 언론이 많고 진보 언론은 적잖아요. 혹시 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기사 노출 비중이 48대 3으로 나오는 건 이건 납득하기 어렵죠. 48대 3이라면 생각보다 그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 네이버 측은 보수, 진보 모른다. 이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를 주면서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는 건데 글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방금 전해드린 보수 편중 현상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에 로그인한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뉴스들이 추천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해서 뉴스를 추천해 준다. 네이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지금부터는 그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에어스. 알아서 척척.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에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선전하는 에어스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협력 필터링 기술. 이용자의 뉴스 소비를 분석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이 본 기사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 기술. 이용자가 기사를 본 순서, 체류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 더 정교한 맞춤 기사를 추천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서 임베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정교한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네이버에서 아이디 2개를 새로 만들어 모바일 상에서 서로 다른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 보수 성향 아이디로는 조선일보 또는 중앙일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사를 5분에 한 번씩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진보 성향 아이디는 같은 방식으로 경향신문 혹은 한겨레 기사를 5분마다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기사를 읽는 것과 같이 하나의 기사를 1분 동안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 기간은 넉넉히 2주로 잡았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에어스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사용자 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뉴스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향학습 2주 뒤 네이버 인공지능은 2개의 아이디에 어떤 기사를 마이뉴스로 추천했을까? 먼저 보수 성향 아이디입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 날인 1월 22일, 에어스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2위는 연합뉴스, 3위 KBS, 4위 조선일보 순이었습니다. 5위는 YTN이었습니다. 보수 언론과 중도 성향 언론 위주로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성향 아이디입니다. 네이버 인공지능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장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위와 3위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그 뒤로 지상파 방송 기사가 추천됐습니다. 경향과 한겨레 기사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클릭한 적이 없는 아이디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뉴스로 보수 중도 언론만 추천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사가 추천된 비율은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의 기사만 클릭한 두 아이디. 하지만 추천된 기사들은 모두 보수와 중도 성향, 두 아이디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2주라는 학습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 기사 선택 영역이 너무 넓어서 성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학습 조건을 더 선명하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신규 아이디 2개를 생성해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닌 정치 영역 기사만 학습시키도록 했습니다. 기간도 3주 이상으로 길게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먼저 보수 아이디. 3주간 5분에 한 번씩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정치면 기사만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학습을 마친 다음 날인 2월 5일,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머니투데이. 그 다음으로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데일리안이었습니다. 데일리안은 강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원과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와 중도 성향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아이디입니다. 역시 5분에 한 번씩 3주 내내 한겨레 혹은 경향신문의 정치 기사만 정독했습니다.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올라온 언론사는 뉴스통신사인 뉴스원과 연합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수 매체인 데일리안이
네 번째로 많이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인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도 3위와 5위였습니다. 역시 보수와 중도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기사가 추천됐고, 진보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언론사 기사만 올라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진보 언론 기사는 상위권 안에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쪽에 편향된 시각들만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이고, 그동안 3년 동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우수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뉴스 기사 배열이라든가 편집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해왔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일 수 있다. 라는 것이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명과 함께 검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실제로 특정 언론사 기사만 읽는 이용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 정말 당황스럽네요. 한겨레 경향 기사만 계속 봤는데 이 보수 성향의 언론, 게다가 아주 강한 보수색을 띤 언론까지는 추천이 되는데 정작 이 진보 언론은 거의 추천이 되지 않는다. 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쪽 성향만 추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보수 언론만 계속 봤을 때 진보 언론은 추천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해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 준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기준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기본 입장은 인공지능 AI는 매체 성향은 파악하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내부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업 비밀이라지만 이건 좀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이버는 이 언론사가 편집하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분야별 인기 뉴스를 보여주던 랭킹 뉴스, 즉 많이 본 뉴스 코너는 네이버 뉴스의 핵심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는 이거라고 보여주면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한 겁니다.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면 클릭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랭킹이 랭킹을 낳는 지경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은 갈수록 선정적으로 변했고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속보와 단독을 붙여댔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네이버는 작년 10월 많이 본 뉴스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각 언론사들이 편집하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는 관여하지 않고 각 언론사가 추천하는 많이 본 뉴스만 노출시킵니다. 이용자에게 처음 노출되는 화면엔 5개 언론사의 많이 본 뉴스가 뜹니다. 5개 언론사가 한 세트로 총 14개 세트, 모두 70개 언론사가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의 기사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우측의 작은 더보기 화살표를 누르지 않는 한 첫 번째 세트의 5개 언론사 기사만 10분간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10분 뒤엔 다른 세트의 언론사들로 넘어가게 설정돼 있습니다. 모바일은 뉴스 탭에서 스크롤해야 보이는 아래쪽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검색 탭에서는 바로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뉴스홈 첫 화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첫 화면에 노출되는지가 클릭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이트는 PC 화면 기준으로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가 10분마다 어떻게 갱신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 노출된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의 첫 묶음들입니다. 먼저 오후 4시 10분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JTBC 순으로 언론사 5개가 첫 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여린 회색으로 된 더보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는 한 이 5개 언론사는 10분 내내 첫 판에 떠 있습니다. 자, 10분이 흘러서 오후 4시 20분입니다. YTN, TV조선, 한국경제가 나와 있고 앞서 봤던 JTBC가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10분이 흘러서 오후 4시 반입니다. 새롭게 갱신됐습니다. 자, YTN과 한국경제, 방금 전판에 등장했던 YTN과 한국경제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조선일보와 JTBC도 나와 있습니다. 4시 10분에 나왔던 조선일보가 4시 반에 다시 나왔고 JTBC는 3번 연속 등장입니다. 오후 4시 40분입니다. 또 JTBC가 있습니다. 4번 연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연속해서 나왔는데 3번째입니다. 이 2번째 나왔던 TV조선까지 따지면 4번째 연속 등장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입니다. 한국경제 3번째 등장입니다. 오후 5시로 가보겠습니다. JTBC와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 계속 익숙한 언론사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보겠습니다. 오후 5시 10분. 자, JTBC 몇 번 나왔는지 세기도 힘들 만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과 중앙일보도 3번째 등장했습니다. 만약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10분마다 바뀔 때 새로운 언론사들이 등장했다면 지금 제 뒤에는 모두 35개의 언론사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70분 동안 첫 판에 노출된 언론사 수는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언론사가 2차례 이상 중복 노출됐습니다. JTBC 70분 중에 60분 노출됐고 조선일보 70분 중에 40분 동안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 30분, 한국경제신문과 YTN도 30분 동안 노출됐습니다. 하필 이날 이 시간대에만 우연히 이런 중복 노출이 발생했던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작년 11월 30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네이버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조사했습니다. 총 70일간 매 10분마다 새롭게 바뀌는 이 첫 판에 등장한 언론사 점유율 통계를 내봤더니 1위 JTBC 10.03%, 2위 중앙일보 10.01%, 3위 조선일보 9.98%, 4위 YTN, 5위 한국경제였습니다. 이 5개 언론사가 첫 판에 등장한 언론사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판에 노출이 되면 이 클릭 수는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모두 72곳. 이 가운데 52개 언론사는 조사 기간 동안 첫 화면 점유율이 1%도 안 됐습니다. 여성신문 등 17개 언론사는 조사 기간 동안 첫 화면에 단 한 번도 노출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 코너 역시 구독자 수가 많은 매체가 먼저 보이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언론 초창기에 나타났었던 여론 공론장 기능은 점점 퇴색해가고 오히려 그 이전처럼 주류 언론들 그리고 소수의 언론들, 독점 언론들이 다시 그 플랫폼에 상위에 랭크돼 버리는 전통, 과거의 잘못된 전통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 저도 볼 때마다 단골로 많이 등장하는 언론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 확인이 됐군요. 그렇네요. 사실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 언론사만 반복돼서 노출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의 경우 이 코너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2%도 안 됐거든요. 한겨레 신문은 구독자 수도 10위권인데 이렇게 노출이 적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선 기자, 근데 네이버만 이렇습니까? 다음도 혹시 조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네이버를 대상으로 했던 거의 모든 조사를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뉴스에서도 했는데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뉴스부터 뜹니다. 첫 화면이 곧 뉴스홈입니다. 스크롤 없이 첫눈에 들어오는 헤드라인 영역이 조회수가 몰리는 명당 자리. 일반 기사 5개와 사진 혹은 영상 기사 2개가 노출됩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에 어느 언론사 기사가 많이 노출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5분에 한 번씩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1위는 연합뉴스 28%, 2위는 뉴스원 11.1%, 3위 뉴시스, 4위 JTBC, 5위는 MBC였습니다. 뉴스통신 3사의 점유율만 45.9%, 절반에 가깝습니다. 헤드라인에 채택된 기사 전체를 놓고 보면 뉴스통신 3사 다음으로 중도 언론이 32.6%, 보수 언론이 18%였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 기사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네이버 마이뉴스와 비교해보면 네이버는 보수 언론사, 다음은 뉴스통신 3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둘 다 진보 성향 언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뉴스 편집 인공지능 루빅스의 딥러닝 기술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역시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 맞춤형 기사를 제공해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네이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역시 신규 아이디 2개를 만들었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하나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기사를 읽게 했습니다. 학습 기간은 2주. 5분에 한 번씩 접속해 조건에 맞는 기사를 하나씩 정독시켰습니다. 조건에 맞는 기사가 떠 있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 날인 1월 22일,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에 추천된 언론사들을 비교해봤습니다. 1위는 둘 다 연합뉴스, 2위와 3위만 서로 순서가 바뀌었을 뿐 4위부터 7위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이디별 정치 성향 차이가 선명해지도록 정치 기사만 읽도록 해봤습니다. 기간도 3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 모두 1위 연합뉴스, 2위 뉴스원은 물론 3위와 4위까지 똑같습니다. 5위만 서로 다를 뿐 6위와 7위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뉴스 소비 성향의 차이를 인식하고 학습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스트레이트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측은 이렇게 해명해왔습니다. 다음은 뉴스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관심사는 감안하지만 언론사 선호 여부나 정치적 성향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뉴스통신 3사 기사에 노출이 집중되는 점, 보수 언론에 비해 진보 언론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다음 측은 알고리즘의 기사의 시의성과 언론사별 기사량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중 현상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알고리즘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막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느냐 AI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는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음의 경우에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뉴스 통신사의 비중이 높고 하지만 역시나 이 보수 언론이 진보 언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군요. 네, 지금까지 포털의 뉴스 편집을 분석해 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AI 알고리즘도 비공개고 뭐 원칙이나 기준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참 답답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에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얼핏 듣기에 AI,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AI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AI도 사람이 만든 규칙대로 일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직 갈 길이 먼 이 인공지능 기술에 포털뉴스라는 공론장을 맡겨놔도 되는지, 이 포털이 인공지능을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설 연휴 중이었던 2월 13일 오후 포털 다음 뉴스홈의 헤드라인 영역입니다. 귀경길 정체가 시작됐다는 큰 제목에 관련 기사 2개가 묶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언론사 기사만 한꺼번에 3개씩 올려놓은 것도 이상하지만 그중에 한 기사는 내용도 황당합니다. 다른 2 기사와 달리 소통이 원활하다는 제목. 들어가 보니 전날 밤 10시 기사입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교통 기사를 헤드라인에 올려놓은 겁니다. 포털 인공지능이 전면 뉴스 편집을 한 이후 단독 같지 않은 단독 기사가 늘고 실제 취재한 게 아닌데 제목 장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포장한 기사가 증가했다. 즉 AI가 가짜 단독에 속아 넘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하진 않아요. 프로그램되고 학습된 대로 사실 잘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허점에도 바보처럼 구는 경우들도 있어요. AI는 기사의 송고 시간, 기사의 길이, 기사 조회수와 이용자가 머문 시간 등 정량화된 수치 평가는 순식간에 해냅니다. 하지만 기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올바른지,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 있는지, 의미 있는 심층 기사인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론장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정보들이나 이 뉴스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이제 공론장의 가장 큰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용자 선호 말고, 그러니까 이용자 선호에 기반하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의 어떤 운영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네이버 등 우리 포털 기업은 모든 뉴스 편집은 AI가 한다며 그 책임도 AI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뉴스 기사를 고르면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편향될 텐데 인공지능은 완전 무결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팅한 대로, 사람이 학습시킨 대로 인공지능은 뉴스 기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북미 시장에서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편집해 제공하던 페이스북. 한계를 인정하고 지난해 베테랑 전문 편집인 팀을 꾸렸습니다. 뉴스판의 최상단에는 편집자 책임하에 고품질 기사를 배치하고 그 아래쪽에 기존의 AI 뉴스 편집 결과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IT 기업인 동시에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지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We're not only doing it algorithmically, we're also, we've put together a team of folks who have experience in journalism and a background in this, becaus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can just be done by computers. 현재 기술 단계에서 AI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특정 대기업 알고리즘 독점 현상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설명 가능한 기업의 책임,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곧 AI가 수행한 작업 결과에 대해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국내 포털사들은 AI의 뉴스 편집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 이유는 사람들에 갖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불신을 갖는다라면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알고리즘을 100% 다 오픈하진 않더라도 조금만 고민해 보면 공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야지 우린 모른다 식으로 나오면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떤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뉴스 편중 현상은 심각한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AI가 다 한다 이렇게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